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 들으면, 그래. 삼성전자 내가 장기 투자하기 잘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홀딩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한국경제TV에서 나온 거고요. 자, 그 삼성전자 고객사도 재고 감소세, 고객사도 자 연중 최고 초일기 어떻게 지금 재고가 감소되고 있는지, 자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단 KB증권에서 나온 자료고요. 자 보시면 글로벌 왼쪽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 재고 추이입니다. 재고 추이 첫 번째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지금 이제 2분기를 지나고 있죠. 보시면 2분기가 이번 2분기가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재고가 가장 많은 시점인데, 자 3분기, 4분기 특히 보시면 물론 3분기도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지만 감소폭이 조금 적다가 4분기 가면 거의 재고가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재고가 이제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번 2분기 대비 4분기 재고가 거의 반토막이 난다. 여러분 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PC, 서버,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반도체 재고 추이인데, 보시면, 그 반도체 재고도, 계속 PC 쪽, 서버 쪽, 스마트폰은 조금 이제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은데, PC하고 서버 쪽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 추세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뭐다? 방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의 경우에 2분기 이후에 2분기 이후에 뚜렷한 재고 감소 추세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재고 감소, 그 다음에 가격 하락 둔화, 그 다음에 감산에 따른 공급 축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 때문에 분명히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근데 수급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데 사실상 수급은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재밌는 건. 자, KB증권은 작년 11월에서 12월 감산을 시작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재고는 2분기부터 소폭 감소 추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난달 감산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 메모리 재고는 2분기 정점 이후에 3분기부터 감소세가 기대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이 PC OEM 업체의 메모리 반도체 구매 의뢰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자, 스마트폰 업체들은 메모리 재고 건전화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북미 쪽에 서버는 DDR5 중심으로 지금 구매 문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만큼 2분기 이후에 재고 감소 추세는 본격화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재고 감소 추세는 이 하반기 수급 개선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다소 늦어진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삼성전자의 20% 이상 공급 축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D램, 낸드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 세트 업체들의 원가 부담도 낮아져서 이 채용량 확대에 따른 출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66,000원 가까이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4월 중순에 기록했던 연중 최고치, 저는 66,000원을 또 한 번 돌파 시도, 돌파를 하고 갈지 다시 조금 돌파 시도했다가 조금 기간 조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방향성은 잡혔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도 몇 분께서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이거 부채 협상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런 문제는요, 이거 시간이 되면 해결될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미 부채 협상 이번 주말에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활짝 웃은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감을 했는데 지금 미국 정치권이 이 국가 부채 한도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반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자들이 미국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이 가능성은 사실 적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지금 한 1.24% 상승을 했고 S&P 500도 1%, 그다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8%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률이 좋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좀 딥하게 나중에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이제 거의 타결이 이번 주말에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두 번째 협상을 마친 후에 더 나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말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계획 중이던 두 번째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긴박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메카시는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없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낮다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고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채권운용사 핌코는 국가 부채 협상 타결은 몇 주가 아닌 며칠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섭은 결렬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목적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낙관을 했습니다. 이어서 의회는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이며 그건 아마도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2025년 초까지는 더 이상 국가 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점점 이렇게 더 낙관적이 되더라도 시장은 중립에 머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미국이 국가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 가능성은 없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될지 과거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던 사례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악재,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악재, 당장에 솔루션이 없는 악재, 그런 건 진짜 악재인데 이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악재는 이런 건 악재가 아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호재 여러분께서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좀 덜 민감한 지금 증시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체질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앞으로 또 많이 있을 거고 호재에 민감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상승장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악재에 있어서는 나올 악재는 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요 이야기도 잠깐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도 우크라이나하고 요 부분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쪽이 그쪽도 이제 많이 이제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외신에서는 지금 이제 평화 협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이건 뭐 확정된 소식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소식까지 나중에 나와지게 된다면 증시는 한 차례 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